남편 없이 이 집에 혼자 남겨진 게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어요. 올해 82세인 김복남 씨는 남편을 심장마비로 잃은 지 3개월째 되는 날 거실 한가운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60년 동안 매일 함께 앉아 식사를 나누던 밥상도, 저녁마다 함께 보던 뉴스도, 잠들기 전 나누던 하루의 이야기마저 사라진 집은 그 어느 때보다 조용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자녀들이 찾아와 위로해 주었지만 2달이 지나면서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도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엄마, 저희도 생활이 있어요 라는 큰아들의 말은 복남 씨의 가슴을 무겁게 내리꽂았죠.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나요? 사랑하는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고 난 뒤 극도의 외로움과 불안 속에서 하루를 버티기조차 힘들었던 적 말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배우자를 잃은 후 첫 1년을 가장 위험한 시기라고 부르는데요. 이때의 선택과 행동이 앞으로의 삶과 자녀와의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조사에 따르면 사별 후 노인의 68%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갈등을 경험하며 그중 상당수가 우울감과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입니다. 배우자를 잃었다고 인생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후 절대 하면 안 되는 7가지 실수와 이를 극복해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방법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위로뿐만 아니라 요양원에 가지 않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실질적인 가이드가 될 것입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슬픔을 딛고 독립적이고 행복한 노후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분명히 찾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길 바라신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이 귀한 메시지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하는 힘이 됩니다. 배우자를 떠나보낸 첫날 밤, 정적에 휩싸인 집에서 이제 나는 혼자가 되었구나라는 현실을 마주하는 순간 많은 분들이 극심한 혼란과 공허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감정에 휩쓸린 채 작지만 치명적인 실수들을 하게 됩니다. 노년 전문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별 후 첫 1년의 행동 패턴이 그 후 남은 10년의 삶을 결정한다. 이제부터 배우자를 잃은 후 절대 하면 안 되는 7가지 실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지키고 자녀와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며 행복한 노후를 위해 꼭 기억하세요. 사별 후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몸입니다. 식사를 거르고 밥상 앞에서 눈물만 흘리거나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하루 종일 누워있는 날이 늘어나죠.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올해 72세이신 정마리 씨는 남편을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떠나보낸 후 3개월 동안 제대로 된 식사를 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혼자 밥상을 차리려니 눈물이 나서 그냥 라면이나 과일로 때웠죠. 처음에는 잠깐 굶어도 괜찮겠지 생각했지만 2달 만에 체중이 6kg나 빠지고 병원 진료에서 혈압과 혈당 수치가 급격히 악화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배우자를 잃은 직후에는 극도의 상실감 때문에 식사, 수면, 운동 같은 기본적인 건강관리가 무너지기 쉽습니다. 실제로 대한노인정신의학회 조사에 따르면 배우자를 잃은 65세 이상 노인의 약 75%가 사별 후 반년 안에 체력 저하와 수면 장애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 시기를 방치하면 우울증, 치매, 심혈관 질환 위험까지 높아집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렇게 자신을 돌보지 못하고 계신가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슬픔은 당연하지만 건강을 포기하는 순간 삶 전체가 무너집니다. 하루 3번 정성스러운 식사, 30분 산책, 그리고 주기적인 건강검진은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막입니다. 행복한 노후는 결국 건강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런가 하면 사별 직후 나는 괜찮다라며 눈물을 삼키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장례식 내내 울지 않은 분들 많으시죠. 자녀들에게도 나는 괜찮아 라며 애써 참아오신 것이죠. 하지만 이런 분들에게 3개월 후 불면증과 두통, 극심한 무기력이 찾아오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슬픔을 억누르면 몸이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이렇게 감정을 억누른 채 버티면 몸과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우울증, 불면증, 두통, 공황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특히 기념일을 일부러 피하거나 배우자와의 추억을 부정하면 상실감이 더 깊어져 치유가 늦어집니다. 노년심리 연구에 따르면 감정을 숨긴 그룹의 약 70%가 1년 안에 우울 증상을 겪었지만 정해진 시간에 마음껏 슬퍼한 그룹은 30%에 그쳤습니다. 이를 위해 내 마음을 억누르지 않고 흘려보낼 수 있는 작은 팁을 드립니다. 매일 같은 시간 30분을 정해 앨범을 보거나 추억을 떠올리며 마음껏 울어보세요. 그 시간이 끝나면 산책을 나가거나 간단한 집안일을 하며 일상으로 돌아오는 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사별 직후 자녀는 든든한 버팀목처럼 느껴집니다. 배우자를 잃으면 자녀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이 커지죠. 하지만 매일 전화를 하거나 방문을 요구하고 같이 살자는 부탁을 반복하면 자녀는 점점 부담을 느낍니다. 심지어 손자, 손녀 양육이나 자녀의 가사에 지나치게 개입하면 갈등은 금세 심각해집니다. 실제로 노인복지연구의 조사에서 사별 후 1년 내 갈등을 겪은 노인의 72% 이상이 과도한 자녀 의존과 관련이 있었는데요. 내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라도 자녀와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며 자신만의 일상과 목표를 만드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길입니다. 그런가 하면 배우자를 잃은 후 집안일과 개인 관리를 손 놓는 분들이 많습니다. 혼자 사는데 뭘 치워? 어차피 밥해도 같이 먹을 사람이 없어. 이런 마음으로 방치하면 집은 금세 어두운 공간이 되고 몸과 마음은 더욱 무기력해집니다. 올해 78세이신 김정남 씨는 아내가 떠난 뒤 집을 거의 치우지 않았습니다. 밥도 라면으로 때우고 며칠씩 씻지 않기도 했습니다. 자녀가 방문했을 때 집은 어두웠고 냄새가 났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지내시면 건강도 마음도 더 나빠져요. 자녀 입장에서는 걱정과 부담이 커집니다. 돌봄이 장기화되면 결국 자녀와의 관계에도 금이 가게 됩니다. 무엇보다 나의 행복을 바라는 사람은 나뿐만 아니라 자식이죠. 힘들더라도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작은 청소, 간단한 요리, 규칙적인 세면만으로도 자존감과 건강을 동시에 지킬 수 있습니다. 행복한 노후는 스스로를 돌보는 일에서 비롯됩니다. 배우자와 사별 후 주변인과의 사귐을 완전히 단절하는 것도 피해야 하는데요. 혼자 있고 싶다는 이유로 사람을 피하면 외로움은 더 깊어지고 우울은 빠르게 찾아옵니다. 또한 주변과 자신을 비교하며 저 집은 사별해도 잘 사는데 나는 왜? 라는 생각은 스스로를 갉아먹습니다. 처음엔 한 달에 한 번, 그 다음엔 2주에 한 번, 점점 주 1회 정도로 사람을 만나는 훈련을 하세요. 산책 모임, 복지관 프로그램, 교회 성당절과 같이 자신이 믿는 종교단체에 방문하는 것도 좋습니다. 작은 만남이 쌓이면 마음의 근육이 살아나기 시작하죠. 무엇보다 배우자를 잃은 후에 불안과 외로움은 돈 문제에서 위험한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집을 갑자기 팔거나 큰 돈을 쓰거나 지인의 권유로 사기성 투자에 참여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보건사회 연구 자료에 따르면 사별 후 1년 내 재정 피해를 입은 노인의 35%가 충동적 결정 때문에 손해를 봤습니다. 큰 돈을 움직이는 일은 최소 6개월 이상 미루고 반드시 가족이나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안정적인 재정 관리가 독립적이고 행복한 노후의 기초입니다. 사별 후 6개월이 지나도 배우자 물건을 그대로 두고 현실을 거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배우자의 옷, 안경, 의자, 식기 그대로 두고 대화하듯 생활하는 것인데요. 처음엔 위로가 되지만 1년에서 2년 이상 이어지면 현실 적응을 어렵게 만듭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추억은 간직하되 현실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물건을 한꺼번에 치우기 어렵다면 한 달에 한두 개씩이라도 기부하거나 정리해보세요. 남겨둔 몇 가지 소중한 물건은 긍정적 기억의 상징으로 남기고 나머지는 천천히 떠나보내는 것이 회복을 돕습니다. 이 7가지 실수는 순간의 선택 같지만 여러분의 남은 인생과 자녀와의 관계를 결정짓는 분기점이 됩니다. 혹시 지금 해당되는 행동이 있다면 오늘부터 하나씩 바꿔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행복한 노후의 시작입니다. 사실 배우자를 떠나보낸 직후 많은 분들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참으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거대한 파도가 치고 있습니다. 노년정신의학과에 따르면 사별 후 나타나는 변화를 세 가지 큰 축으로 설명합니다. 먼저 극도의 외로움과 불안인데요. 하루 24시간 중 대부분을 함께하던 존재가 사라진 후 집안은 너무 조용하고 시간은 끝없이 느리게 흐릅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대화할 사람이 없고 식탁에 앉으면 공허함이 몰려옵니다. 75세 이순자 씨는 남편을 떠나보낸 지 한 달째 되던 날 집안에서 인기척 하나 없는 정적을 견디다 못해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리고 숨이 막히는 경험을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급성 불안 발작이라는 진단을 내렸죠. 대한노인정신의학회 조사에 따르면 사별 직후 1년 동안 65세 이상 노인의 65%가 극심한 외로움과 불안감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 감정은 우울과 건강 악화의 출발점이 되죠. 정체성에도 혼란이 옵니다. 50년 이상을 부부로 살아온 사람에게 배우자라는 역할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아침에 차려주는 밥, 저녁에 나누던 대화, 함께 세운 작은 계획들이 곧 나의 정체성이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떠난 뒤 자신을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이제 누구지? 특히 전업주부였던 여성이나 가족 중심으로 살아온 남성에게 이 혼란은 더 크게 다가옵니다. 올해 68세이신 한철수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있을 때는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나 자신이 사라진 기분이에요. 정체성 혼란은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작은 일에도 무력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런가 하면 사별 직후 찾아오는 가장 현실적인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건강이 악화되면 누가 돌봐줄까? 요양원에 혼자 들어가야 하는 건 아닐까? 자녀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보건사회 연구에 따르면 사별 후 65세 이상 노인의 57%가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극도의 불안을 호소합니다. 올해 77세인 윤정아 씨는 남편을 떠나보낸 후 밤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잠을 설쳤습니다. 내가 아프면 누가 나를 돌봐주지? 혹시 아이들이 나를 내 동의도 없이 그냥 요양원에 보내면 어쩌지? 이 두려움은 현실적인 문제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만성 불안과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심리 변화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문제는 이를 방치할 때 앞서 말한 7가지 실수로 이어져 자녀와의 관계 단절, 사회적 고립, 건강 악화까지 불러온다는 점입니다. 다행히도 사별의 슬픔을 건강하게 극복한 분들은 이 심리 변화를 정확히 이해하고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독립적이고 품위 있는 삶을 되찾았습니다. 이제 실제로 잘 극복한 사례와 그 공통점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배우자를 떠나보낸 후의 첫 1년은 외로움과 불안, 정체성 혼란이 뒤엉킨 위험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자녀와의 관계를 지키며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분명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올해 78세이신 최말선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최말선 씨는 남편과 57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난 날 자신의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첫 한 달 동안은 집안의 모든 시계가 멈춘 듯 했고 밤마다 소파에 앉아 남편의 사진만 바라보다 잠들곤 했습니다. 하지만 2달째가 되던 어느 날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늘 옆에 있을 순 없어요. 엄마가 스스로 잘 지낼 방법을 찾아야 해요. 그 말은 처음에는 서운하게 들렸지만 곧 마음 깊이 새기게 됐습니다. 최말선 씨는 작은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매일 오후 5시를 남편을 그리워하는 시간으로 정했습니다. 그 시간엔 마음껏 울고 앨범을 넘기고 편지를 쓰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감정 표현이 끝나면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30분 산책, 간단한 집안일, 동네 슈퍼 다녀오기, 식사 준비 등 작지만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자녀에게는 감사만 전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엄마는 잘 지내고 있어라는 말과 함께 고마움과 안부만 나누니 자녀들도 오히려 더 자주 찾아왔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최말선 씨는 놀랍게 회복했는데요. 이웃과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할 정도로 변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큰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의연하게 지내시니까 우리도 마음이 편하고 엄마가 더 자랑스러워요. 다음으로 74세 이영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사별 후 슬픔을 극복한 사람은 여성만이 아니죠. 이영호 씨는 55년을 함께한 아내를 암으로 떠나보낸 후 심한 무기력에 빠졌습니다. 하루 종일 TV만 켜두고 제대로 된 식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한 달 만에 체중이 8kg 줄고 혈압이 위험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전환점은 동네 약사의 조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혼자 계셔도 일상 리듬을 꼭 유지하세요. 식사, 운동, 수면을 지키지 않으면 마음도 더 힘들어집니다. 이후 이영호 씨는 3가지를 실천했습니다. 아침 7시 기상, 규칙적인 식사와 산책, 2주 1회 복지관 체력단련실 이용 3. 배우자의 물건을 한 달에 한두 개씩 정리 1년이 지난 지금 그는 정기검진에서 건강을 회복했고 자녀와의 관계도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작은 습관이 삶을 바꿨습니다. 아내가 하늘에서 보고 있다면 흐뭇할 거예요. 최말선 씨와 이영호 씨의 사례를 비롯해 많은 성공 사례를 분석하면 몇 가지 공통점이 보입니다. 슬픔을 인정하고 표현한다.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일정 시간 동안 마음껏 슬퍼한다. 자녀에게 감사만 전하고 의존은 최소화한다. 엄마 아빠는 괜찮다는 안정감이 자녀와의 관계를 지킨다. 새로운 일상과 취미를 만든다. 산책, 가벼운 운동, 복지관 활동, 취미생활 등 스스로 삶의 리듬을 만들어간다. 사람을 피하지 않는다. 처음엔 한 달에 한 번, 점차 주 1회 이상. 새로운 모임 이웃과 교류하며 마음을 회복한다. 배우자의 물건을 단계적으로 정리한다. 추억은 간직하되 현실을 받아들여야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 심리학자 박은정 교수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사별의 슬픔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건강한 방식으로 다루면 그것이 인생의 힘과 지혜로 바뀌죠. 여러분도 지금 작게라도 시작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모이면 남은 삶은 더 단단하고 행복해집니다. 물론 배우자를 떠나보낸 후의 시간은 누구에게나 길고 막막하게 흘러갑니다. 특히 첫 1년은 몸과 마음이 동시에 흔들리는 시기이며 심리학자들은 이 시기를 적응의 골든타임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기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삶과 자녀와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사별 직후의 3개월은 폭풍 같은 시간입니다. 극심한 슬픔과 불안, 무기력, 신체적 변화가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이 시기에는 무엇인가를 성취하려고 애쓰기보다 그저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규칙적인 3끼 식사를 챙기고 밤에는 6, 7시간의 숙면을 목표로 하며 낮에는 짧게라도 햇빛을 쬐며 산책을 해보세요. 김희자 씨는 남편을 떠나보낸 지 한 달째 밥이 목으로 안 넘어가요 라며 하루 2끼도 겨우 드셨습니다. 하지만 손주가 가져다 준 작은 도시락을 받아 천천히 한 숟가락씩 먹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몸이 회복되자 마음도 안정되었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는 슬픔을 억누르지 말고 정해진 시간에 마음껏 울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오후 몇 시 남편을 그리워하는 시간으로 정하고 그때만큼은 앨범을 펼치고 추억을 되새기며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작은 집안일이나 산책으로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시기에 자녀에게 매일 전화를 하거나 집을 팔고 큰 재정 결정을 내리는 행동을 특히 경계합니다. 몸과 마음이 충격에 잠긴 상태에서는 현명한 판단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는 무엇보다 내 일상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데 집중하세요. 다음으로 3개월을 잘 버텼다면 이제 슬픔을 품은 채 세상과 다시 연결되는 연습을 할 때입니다. 4달째가 되면 혼자만의 집안에 머무는 시간을 조금 줄이고 바깥으로 나가 작은 변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김희자 씨는 5개월 차에 복지관 미술교실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조차 두려웠지만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음에 조금씩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나 혼자만 슬픈 줄 알았는데 다들 비슷한 마음으로 살아가는구나. 이 시기에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주 1회에서 2회 정도 복지관이나 동네 모임에 참여해 보세요.
배우자의 물건도 한 달에 한두 개씩 정리하면 좋습니다. 옷 한 벌, 책 한 권을 천천히 정리하며 그 사람과의 추억을 감사히 떠나보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욕심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여러 모임을 만들거나 자녀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려고 하면 오히려 관계가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 시기의 목표는 새로운 삶의 리듬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반년이 지나면 마음의 근육이 조금씩 생깁니다. 슬픔은 여전히 있지만 이제는 그것을 안고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이때는 외부 활동과 사회적 관계가 삶의 빈자리를 채우고 활력을 불어넣는 시기입니다. 박영호 씨는 아내를 떠나보낸 지 9개월째 지역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 생각이 더 간절해져 눈물이 핑 돌기도 했지만 아이들의 웃음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이렇게 큰 힘이 될 줄 몰랐어요. 이 단계에서는 주 1회 이상의 정기 모임이나 봉사활동을 추천합니다. 짧은 여행이나 문화활동도 좋습니다. 자녀와의 연락은 감사와 근황 중심으로 유지하며 부정적인 감정보다는 긍정적인 소식을 전하세요. 이 시기에는 감정을 억누르지 않으면서도 외부와의 연결을 적극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게 사별 후 1년이 지나면 새로운 생활 패턴이 점차 몸에 익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하루를 계획하고 의미 있는 목표를 세울 수 있는 시기입니다. 하루 일과 표를 만들어 아침, 기상, 식사, 운동, 취미, 휴식의 흐름을 유지하고 봉사활동이나 여행, 새로운 학습을 통해 자신의 삶에 주체적으로 의미를 불어넣어 보세요. 배우자의 기억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더 이상 날카로운 상처가 아니라 감사와 추억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심리학자 박은정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별의 아픔은 사라지지 않지만 그것을 품고 살아갈 힘이 생기는 시점이 바로 1년 이후입니다. 독립적인 삶을 선택하면 자녀와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회복되죠. 이 단계에 도달하면 어느 순간 자신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나는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아낼 수 있어. 작은 습관의 변화를 쌓아가다 보면 슬픔은 서서히 삶의 지혜로 바뀌고 자녀와의 관계는 더욱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이 품위 있고 행복하며 독립적인 노후를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사별의 슬픔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아주 작은 실천을 시작하면 남은 삶을 스스로 지켜낼 힘이 조금씩 커집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5가지는 행복한 노후를 위한 새로운 생활 습관입니다. 첫 번째, 아침 햇살을 맞으며 하루를 시작하세요. 하루를 집안에서만 보내면 시간은 더디게 흐르고 슬픔은 더 짙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햇살을 5분만 쬐어보세요. 연구에 따르면 햇빛을 5분에서 10분만 맞아도 세로토닌 분비가 늘어나 기분이 한결 밝아진다고 합니다. 산책이 어렵다면 발코니에서 화초를 돌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 하루 한 끼는 행복 식사를 준비하세요. 음식은 단순한 배급이 아니라 마음을 살리는 힘이 됩니다. 배우자와 함께 먹던 메뉴를 차려도 좋고 새로운 요리를 시도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나를 위한 정성스러운 한 끼입니다. 작은 밥상이라도 직접 준비해 앉아 먹으면 내가 나를 돌보고 있다는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일주일에 한 번은 추억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배우자의 물건이나 사진을 한꺼번에 정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매주 하루를 정해 편지를 한 장 쓰거나 앨범을 넘기며 추억을 떠나보내보세요. 그 과정에서 눈물이 나더라도 괜찮습니다. 감정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내야 새로운 기억이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네 번째, 나만의 소통 창구를 만드세요. 외로움은 사람과의 연결이 끊길 때 깊어집니다. 친구 1명, 이웃 1명, 혹은 복지관 동아리 하나면 충분합니다. 정기적으로 안부를 나누고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울감은 크게 줄어듭니다. 전화 한 통, 짧은 산책 약속, 작은 모임부터 시작해보세요. 다섯 번째, 작은 목표를 세우고 성취를 기록하세요. 나만의 작은 목표가 있으면 삶의 동력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하루만 복 얻기, 책 한 권 읽기, 손뜨개 목도리 완성하기 같은 것들이죠. 이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달력에 동그라미를 치거나 짧은 메모를 남기면 자신감이 쌓이고 슬픔보다 성취감이 하루를 지배하게 됩니다.
이 5가지는 복잡하지도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작하면 일주일 후에는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고 한 달 후에는 하루가 살아있는 듯 느껴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슬픔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슬픔을 품은 채로도 여러분의 인생은 여전히 소중하고 의미 있고 아름다울 수 있죠. 오늘 소개한 작은 실천들을 차근차근 이어가다 보면 어느 날 문득 거울 속의 자신이 조금 더 단단해지고 조금 더 따뜻해진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기억하세요. 배우자를 잃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남은 삶을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노후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날들이 조금 더 빛나고 따뜻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생의 지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할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